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영국 슈롭셔주 텔퍼드의 작은 도시 웰링턴. 이날 저녁 늦은 시간 17세 소녀 조지아 윌리엄스가 잠자리에 들기 직전 갑자기 그녀의 어머니 리넷 윌리엄스가 딸 조지아의 방에 들어와 내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집에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딸 조지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내일 저녁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말에 어머니 리넷은 정말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오시는데 웬만하면 약속을 취소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딸 조지아는 한숨을 쉬며 내일 아침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013년 5월 26일 일요일 아침 조지아는 일어나자마자 친구 제이미 레이놀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지아는 제이미에게 오늘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외출하기 곤란하다고 말하며 혹시 약속을 미룰 수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조지아의 말에 제이미는 매우 당황해하며 오늘 다른 친구들과도 약속을 맞췄기 때문에 일정을 미루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조지아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조지아가 생각해낸 대안은 이날 저녁 식사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잠깐 친구들이 기다리는 제이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이미의 집은 조지아의 집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조지아는 금방 친구의 집에 방문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조지아는 이 방법이라면 친구들과 가족들 어느 쪽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지아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즉시 자신의 계획을 친구 제이미와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친구 제이미는 조지아의 계획을 듣자마자 안심이라도 한 듯 조지아가 올 때까지 집에서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딸의 계획에 만족해하며 저녁 식사까지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 이후엔 친구의 집에 가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 가족들과 식사를 마친 조지아는 친구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기 위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조지아는 머리를 만지고 아름답게 화장했으며 가장 아끼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때 거울 앞에 서 있는 조지아의 모습을 본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오늘따라 너무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 스티브는 딸 조지아가 1978년도에 개봉한 영화 그리스의 여주인공 샌디를 닮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조지아는 부모님에게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와 5분 거리에 있는 친구 제이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지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딸 조지아가 금방 놀다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날 저녁 11시 30분 조지아가 집을 떠난 지 4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조지아의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딸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지아의 어머니는 딸에게 문자를 보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딸 조지아는 친구들과 정말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곧바로 조지아는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한데 오늘 밤은 친구의 집에서 보내고 내일 아침에 들어와도 되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지아의 어머니는 딸이 보낸 메시지를 보자마자 살짝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그럴 줄 알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 리넷은 딸에게 오늘 밤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라고 했고 대신 내일 아침 아버지가 일어나시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리넷이 마지막 문자를 보내자마자 조지아는 평소처럼 키스하는 얼굴 이모티콘 3개를 어머니에게 보내고 내일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 어린 딸의 문자 메시지를 본 어머니 리넷은 딸 조지아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넷은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딸과의 대화를 끝낸 뒤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아침 어머니 리넷은 새벽 6시 30분쯤 일어나 딸이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딸 조지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까지 딸 조지아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어머니 리넷은 한숨을 쉬며 즉시 딸에게 지금 어디 있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리넷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시간 뒤인 7시 30분쯤 드디어 딸 조지아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딸 조지아는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이제야 답장을 보낸다고 말하며 아직 친구의 집에 있고 이따가 친구들과 함께 음악 콘서트에 같이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리넷은 오늘 딸이 음악 콘서트에 간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에게 오늘은 꼭 늦지 않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날 밤 콘서트가 끝난 시간이 한참 지났으나 딸 조지아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지아는 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어머니 리넷은 딸의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지금 조지아와 함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지아의 친구 중 그 누구도 며칠 동안 조지아와 만난 적이 없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리넷과 아버지 스티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더 딸을 기다려 보기로 했으나 여전히 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다음 날인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연락하여 딸이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즉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조지아의 부모님은 경찰이 빨리 딸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단서를 제공해 주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시 가족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딸 조지아가 제이미 레이놀드라는 친구의 집에 방문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조지아의 친구 제이미는 딸과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친구였기 때문에 조지아의 부모님은 제이미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부모님은 제이미가 집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정확하게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별 수 없이 가장 먼저 경찰은 조지아의 부모님이 이야기해준 제이미라는 남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정말로 조지아의 집 근처에 제이미라는 남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제이미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 제이미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합니다. 잠시 후 제이미의 신원을 조사한 경찰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조지아의 친구 제이미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2008년 제이미는 10대 소녀의 목을 조르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그는 처벌받지 않고 바로 훈방으로 풀려났고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그가 저지른 추악한 범죄를 확인한 경찰은 제이미가 조지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확신합니다. 즉시 경찰은 제이미를 신문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잠시 후 제이미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그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무리 두드려도 제이미의 집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강제로 집 문을 열고 제이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이미의 집에 들어온 경찰은 재빨리 집을 수색했으나 곧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제이미뿐만 아니라 실종 전 그의 집을 방문한 조지아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제이미와 함께 사는 그의 부모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제이미의 부모님은 지금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제이미의 부모님에게 설명해 주었고 제이미의 부모님은 평소에 아들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경찰에 보내주었습니다. 제이미의 부모님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전달받은 경찰은 영국 전역의 경찰서에 자동차 등록증을 보낸 뒤 바로 제이미의 승합차를 수배하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2013년 5월 30일 조지아가 사라진 지 4일 뒤 그리고 경찰이 조지아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2일 만에 제이미는 그가 사는 곳에서 약 330km 떨어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제이미에게 조지아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조지아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제이미는 영국 슈롭셔주 경찰서로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곧 경찰은 제이미의 사악한 범행 동기뿐만 아니라 사라진 조지아의 행방에 대한 미스터리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조지아 윌리엄스는 1995년 9월 17일 영국 슈롭셔주 텔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리넷과 형사인 아버지 스티븐 사이에서 태어난 조지아는 언니인 스칼렛과 함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조지아는 어려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자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조지아의 이타적인 성격 덕분에 그녀의 주변엔 항상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지아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매번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조지아는 학교에서 항공사관생도 훈련을 시작했고 임관 뒤에 영국 공군 구급대원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가 된 조지아는 이제부터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로 부모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취직해 용돈을 벌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면서도 조지아는 주유소 직원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도 조지아의 매력에 푹 빠져 농담으로 그녀가 진학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유소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유소의 직원들 중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유소에서 일할 때마다 행동 하나하나가 어색하고 매사에 수줍어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조지아는 그런 그를 가엾게 여겼고 그가 다른 동료와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조지아가 도와주기로 한 남자의 이름은 제이미 레이놀드. 조지아는 제이미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한 뒤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조지아의 노력 덕분에 제이미는 다른 주유소 동료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조지아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성격에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조지아를 알게 된 이후 제이미는 먼저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으며 좀 더 남자답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제이미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웃어준 여자이자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도와준 조지아에 대한 감정을 혼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이미는 조지아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제이미는 조지아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지아는 이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고 제이미도 조지아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이미는 조지아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조지아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제이미의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은 조지아는 너무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는 제이미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하면 그가 상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지아는 최대한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중한 방법으로 그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조지아는 충격을 받은 제이미에게 이미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고백을 받아주기 힘들다고 말하며 우리의 우정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제이미는 좋은 친구로 지내자는 조지아의 말에 일단 알겠다고 말했고 오늘 고백은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이미의 속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조지아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분노가 되어 그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제이미는 조지아와 함께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도중 갑자기 조지아에게 이젠 주유소 일을 그만두고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지아는 정말로 진지한 표정으로 제이미의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조지아는 제이미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과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제이미는 조지아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어려서부터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지아는 그럼 사진을 찍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정말로 제이미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사진 찍는 일을 직업으로 삼겠다고 말하며 바로 자신을 소개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조지아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조지아는 제이미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 주 주말인 2013년 5월 26일 일요일에 제이미의 집에서 포트폴리오 사진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이미는 조지아에게 이날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불러 포트폴리오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이미는 주말에 부모님이 이탈리아로 휴가를 떠나 집이 비어있으니 촬영이 끝나면 친구들과 다 함께 파티도 하자고 말했습니다. 제이미의 말에 조지아는 알겠다고 말했고 그날 예쁘게 차려입고 제이미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사진을 찍기로 한 조지아는 제이미의 집에 방문한 뒤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조지아의 친구 제이미를 수배하였고 수배 2일 만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제이미를 체포했습니다. 제이미를 체포한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제이미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사 도중 경찰은 제이미의 방에서 SD카드가 내장된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카메라의 모든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카메라를 경찰서로 가지고 와 지워진 파일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은 제이미의 카메라에 저장된 파일들을 복구해 내었고 복구된 파일들을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복구된 파일에서 경찰은 사건 당시 제이미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조지아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의 조지아는 웃는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당시 조지아의 모습은 매우 행복하고 기뻐 보였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복구된 조지아의 사진을 넘겨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사진이 뒤로 갈수록 조지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다다르자 조지아가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올가미를 목에 두르고 재활용 상자 위에 서 있는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제이미는 조지아가 서 있었던 재활용 상자를 걷어찬 뒤 줄에 매달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조지아가 세상을 떠나자 제이미는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조지아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추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이 모든 과정이 제이미의 카메라의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제이미의 컴퓨터에서 정상적이지 않는 성인 영상과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사진과 영상은 무려 16,800장의 사진과 72개 이상의 비디오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모든 내용을 휴가 중인 제이미의 부모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경찰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받은 제이미의 부모님은 바로 영국으로 귀국하여 조사받았습니다. 조사받는 동안 제이미의 부모님은 아들이 14살 때부터 폭력적인 성인 영상과 촬영물을 즐겨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아들이 이런 영상과 사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에 방화벽을 설치했으나 제이미는 우회 접속을 통해 계속해서 불법 영상과 사진들을 접했습니다. 결국 제이미의 부모님은 제이미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당시 경찰은 제이미의 부모님에게 스스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제이미의 책상 서랍 속에서 조지아의 최후에 대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조지아 윌리엄스 인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제이미가 직접 쓴 것으로 보였는데 놀랍게도 이 책은 당시 조지아와 제이미에게 발생한 일을 제이미의 시점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책에서 조지아라는 여성은 친구 제이미라는 남자를 유혹한 뒤 그를 데리고 놀다가 배신했다고 쓰여 있었고 이후 분노한 제이미가 악녀 조지아를 응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에서 제이미가 조지아를 응징하는 내용은 실제 제이미가 조지아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책은 조지아가 사라진 지 3주 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제이미에게 조지아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경찰의 말에 제이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속 모든 상황은 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는 당시 조지아는 촬영이 끝나자마자 집에서 나갔다고 이야기했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끝까지 조지아의 행방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조지아가 사라진 날 이후부터 제이미의 발자국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조지아가 사라진 이후부터 제이미의 집 앞을 시작으로 도시 전체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은 CCTV 영상 속에서 유력 한용이자 제이미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아가 사라진 지 1일 뒤인 2013년 5월 27일 주유소에 자신의 차를 몰고 도착한 제이미는 차에 주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CCTV를 본 경찰은 제이미의 승합차에 조지아의 시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유를 마친 제이미는 약 100km 떨어져 있는 영화관까지 차를 몰고 이동했습니다. 영화관에 도착한 제이미는 어처구니없게도 갑자기 홀로 영화관에 들어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제이미의 행동이 완전히 뒤틀린 방식으로 죽은 조지아와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은 영화관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이미가 영화관을 떠난 뒤부터는 그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제이미를 찾기 위해 그의 승합차를 언론에 공개했고 제이미의 차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경찰의 호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시 경찰서에 영국 웨일스 렉선 근처에 있는 난티 가스산 고갯길에서 제이미의 승합차를 보았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보를 한 사람은 당시 진흙길 도로에 빠진 제이미의 승합차를 꺼내는 것을 도왔다고 이야기했고 운전자의 모습이 경찰이 공개한 제이미의 얼굴과 일치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이미가 목격된 난티 가스산 고갯길로 출동하였고 대대적인 인력을 동원하여 숲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뒤 안타깝게도 숲속에서 사라진 조지아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경찰은 조지아의 시신을 연구소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고 조사 결과 조지아는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편 제이미는 계속해서 자신이 결백을 주장했으며 조지아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2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제이미는 입장을 바꿔 기소된 모든 내용을 인정합니다. 제이미는 사건 당일 저녁 조지아의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문자에 답을 한 사람은 조지아가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재판 도중 조지아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끔찍한 영상이 공개되자 조지아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박차고 나갔고 제이미는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조지아의 마지막 순간을 본 판사는 제이미가 다시 사회로 나온다면 연쇄살인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가 절대로 감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보았고 결국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제이미는 영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뒤인 2014년 어처구니없게도 갑자기 제이미는 종신형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했으나 당연히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당국은 사건 발생 5년 전인 2008년 제이미가 10대 소녀의 목을 조르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을 때 그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훈방으로 석방한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은 그 당시 제이미를 처벌했더라면 조지아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언론의 문매를 맞은 당국은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을 잃은 조지아의 부모님은 당국을 비판하며 앞으로 조지아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